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이번 방송은 미국의 마비와 쇠락 그리고 붕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BC 59년부터 AD 17년에 살았던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는 국민성의 오랜 쇠퇴로 인해서 로마 공화정이 종말을 맞았다고 믿었습니다. 리비우스는 당시 부패와 불법에 찌든 로마인들이 약이나 치료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질병에 걸렸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보수주의 논객 빅토르 데이비스 핸슨은 지금 미국이 이러한 난국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700만 명 이상의 불법 외국인에게 국경을 개방하고 신원조회와 합법성을 요구하지 않는 미국이 오래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 불법 외국인이 조깅하는 조지아 여성을 살해하고 불법 외국인이 뉴욕 경찰을 잔혹하게 구타해도 언론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합니다. 미국에는 2020년에 국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이나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은 불법 외국인을 추방하고 예비 난민이 그들의 모국에서 먼저 망명을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국경 장벽을 완성하고 멕시코에 압력을 가해서 법을 훼손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렇게 하면 외국인 혐오자, 천국주의자 또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비방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미국인에 대한 일상적인 공격, 파산에 가까운 도시, 연간 10만 건의 펜타닐 사망 등의 피해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부채가 35조 달러에 달하고 이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이 1조 달러 이상이며 100일마다 새로운 부채 1조 달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은 이것이 결국 파괴적인 초인플레이션, 자살적인 연방 부채 포기 또는 개인저축 몰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무모한 지출을 지속하고 연간 1조 달러가 훨씬 넘는 돈을 계속 빌리고 있습니다. 범죄 확산도 심각합니다. 어느 사회도 좀도둑질의 사실상 합법화와 보석금 없이 석방되는 차량 강탈범을 오랫동안 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국인은 그러한 문명의 붕괴가 적어도 아직은 그들의 아늑한 가정이나 안전한 직장에 결코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반복적인 중범죄자를 체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투옥함으로써 억지력을 회복하면 미국의 거리의 안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은 법과 질서를 옹호하는 것이 인종차별주의자, 반동주의자 같은 비방을 받게 될 것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미국에서 중세 시대처럼 100만 명의 노숙자가 시내의 보도와 상점 앞에서 배변하고 소변을 보고 마약 주사를 맞고 폭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은 거리에서 야영하고 공개적으로 시민을 괴롭히거나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은 그들을 적절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미국인은 그들을 돌아다니고 지나가고 거리에 있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미국 법률 시스템의 새로운 정치적 무기화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자신의 문제일 뿐이라고 어깨를 으쓱합니다. 부패와 불법에 찌든 미국 사회의 마비와 쇠락은 미국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종교와 언론의 자유가 없고 부패에 찌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드스트림을 파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해외정보국 국장 세르게이 나리시키는 노드스트림 가스관 2개를 파괴한 폭발의 배후에 워싱턴과 런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독일에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 구축된 에너지 링크는 2022년 9월 1년의 폭발로 정체불명의 가해자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누가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단서를 갖고 있다. 이런 간접적 흔적은 가해자 자신이 남긴 것이다. 모자이크가 하나로 합쳐졌다. 이 모자이크는 분명히 범인들을 가리킨다라고 나리시킨이 화요일 TV쇼에서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자넷 옐렌이 마비와 쇠락에 빠진 미국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동결된 러시아 국채자산 3천억 달러를 활용하기 위해서 옵션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며칠간의 적대적인 회담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 후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자국 자산을 압수할 경우 대규모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서방 통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옐런 장관은 달러와 유로화로부터 전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기화된 금융 시스템을 우려한 많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부과된 전례 없는 서방 제재의 여파로 미국에서 금과 기타 자산을 제거할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2023년 인베스코 조사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상당한 비율이 미국과 동맹국이 러시아에 6,500억 달러에 달하는 금 및 외환 보유고 중 거의 절반을 동결한 방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익명의 한 중앙은행가는 인베스코에 그의 나라가 조용히 런던에서 금을 본국으로 송환했고 조사에 참여한 은행 중 약 68%가 자국 국경 내에 금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50%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을 본국으로 가져오려는 외국의 명백한 욕구는 미국이 1971년에 달러의 금본위제를 포기했을 때 시작된 추세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연준의 보관 서비스는 약 1만 3천 톤의 금에서 1천 톤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2월 버지니아의 알렉스 무니 하원 의원이 파웰 연준 의장에게 최근 금의 외국으로의 송환 여부, 중앙은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 등을 포함하여 일련의 간단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했으나 파웰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금 반독점 행동위원회의 재정 담당관 크리스 파웰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금 본국 송환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연준 의장이 답변은커녕 인정조차 거부한 것은 금과 관련하여 정말로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증해 준다면서 뉴욕 연준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외국 금의 양을 일상적으로 공개해 왔다. 지금 뉴욕 연준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보관용 금의 총량이 6,331톤에 달한다고 되어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0년 넘게 온라인에 총 금 보유량에 대한 추정치를 게시해 왔습니다. 무니 의원의 편지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웹사이트에는 2024년 현재 은행이 보유한 금의 총 중량이 6,331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크리스 파웰은 실제로 금은 모든 정부 통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궁극적인 척도인데 왜 전 세계가 알도록 허용하면 안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온라인 금괴 딜러 머니메탈스의 대표 스테판 글리스는 무니가 정부의 비밀자금 관리자로부터 받은 답변과 무응답은 정말 놀랍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라고 글리슨이 물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